고정금리, 저리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영상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적던 많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목적, 전세금 반환 목적,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좋은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수월하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정부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1월 30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1주택, 일시적 2주택자, 내 집 마련하거나 또는 갈아타기 목적 또는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 대환대출에 따른 목적, 이런 대출을 이용하고자 고정금리, 저리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영상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을 함께 설명을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는 이 내용에 따른 Q&A도 함께 준비해 봤으니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례 보금자리론 주요 내용에 한번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주택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KB 시세를 먼저 보고요. KB 시세가 없을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당연히 KB 시세를 우선적으로 먼저 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세가 없을 경우에 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KB 시세로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 다세대, 연립, 다가구 주택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죠. 따라서 주택 공시가격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 기존 보금자리론은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은 소득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던 많던 전부 다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 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 구입 용도는 주택을 취득할 때 구입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또 기존에 본인이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이 금리가 높아서 이런 고정형 저리금리로 바꾸고자 이런 대환대출을 하고자 하는 상환 용도,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는 보존 용도로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1주택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조건으로 취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LTV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에는 LTV 80%까지 나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본인, 배우자 전부 다 단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한 적 없는 그런 분들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 추감 차감이 되고요. 그리고 규제지역은 지금 현재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10%포인트 추가 차감이 있습니다. 단 실수요자 요건, 이 실수요자는 주택가격 8억 원 이하의 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실수요자라고 합니다. 실수요 무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추가 차감 없이 기존대로 LTV 전부 다 전액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DTI도 마찬가지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DSR은 미적용된다.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차감이 되고요. 단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앞전에 봤던
실수요자 무주택,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DTI 최대 60% 그대로 차감 없이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강남 3구와 그리고 용산 지역 일대는 아직까지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LTV 최대 50%까지 받아볼 수 있죠. 50%. 자, 특례 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지역 이외의 지역 그리고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파트는 LTV 70%, 그리고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65%, DTI는 60%, 규제 지역 강남 3구 용산 지역 일대 아파트는 60%, 그리고 기타 주택 다세대 연립 다가구 55%, DTI는 50% 정도로 이렇게 적용을 받고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기는 총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10년짜리,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짜리의 대출 만기가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이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를 신혼부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기 40년까지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만기 최대 50년짜리까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기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매달 내야 되는 이자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 34세 이하는 최대 만기 50년까지 받아볼 수 있다. 자,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최대 90bp 0.9%까지 금리 우대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특례 보금자리론 기본금리가 있습니다. 우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형으로 이 우대 금리를 받아볼 수 있게 되고요. 일반형은 주택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우리 특례 보금자리로는 9억 원까지 대출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6억 초과의 9억 원 이하 또는 부부소득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금리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금리입니다. 이게 우대금리가 아니라 이 기본금리. 여기서 이제 우대금리를 차감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적으로 10년부터 최대 50년까지인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소득 1억 원 이하는 4.65%에서 50년 만기는 4.95%까지 기본금리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가격 6억이 넘어갈 경우 또는 부부소득 1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최저 4.75에서 최대 5.05%까지 금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또 한번 신설이 됐고, 또 여러 최대 90b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대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냐 이렇게 보면, 자, 우선적으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10bp 0.1% 정도의 우대금리를 기본적으로 다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소득 청년, 이 저소득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 그리고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소득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가격 6억 원 그리고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다 라고 한다면 10bp 0.1% 정도 우대금리를 책정해 주고 있고요. 또 사회적 배려층, 사회적 배려층은 한부모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6억 원 이하 가격에 6천만 원 소득이 이하이다 라고 한다면 40bp를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4%. 자, 그리고 신혼가구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부부, 이제 혼인합과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자, 이런 분들은 20bp
0.2%까지 우대금리를 받아볼 수 있다. 0.2%. 그리고 미분양주택 6억 원 이하의 연소득 8천만 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은 20bp까지 우대금리를 받아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총 합산이 90bp 정도는 다 받아볼 수 있는데 90bp지만 최대치가 80bp입니다. 그래서 0.8% 정도까지만 우대금리를 받아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저소득 청년의 사회적 배려층 그리고 신혼가구에 포함되어 있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한다 라고 한다면 최대 80bp 0.8% 정도 우대금리를 받아보실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은 우리 뭐 1주택 갈아타기 목적이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죠. 이런 분들은 0.1% 정도만 우대금리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본금리에서 앞전에 보셨던 우대금리를 차감해서 받아보실 수 있다. 그렇다면 뭐 3%까지도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최저가 3.75%까지도 우대금리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될 예정입니다. 면제가 될 예정이고 또 신청 방법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 핸드폰으로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대출 금액은 뭐 예시가 나와 있지만 LTV 적용 금액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 만약에 5억 원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는 당연히 70%가 나오죠. 그러면 3억 5천이 대출이 나오는데 만약에 8억 원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는 70%인 5억 6천이 대출이 나올 수 있지만 대출 한도가 아까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5억이기 때문에 5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하는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해라 라는 얘기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택을 만약에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처분 기한을 6개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서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그리고 매년 1회씩 정기 점검을 하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알기 쉽게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렸고 뒤에 Q&A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따른 답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은 어떤 정책 금융 상품인가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에 맞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내 집 마련,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목적 또는 전세금 반환 목적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서 우대금리를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 모기지 상품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현재 실행되고 있죠. 그런 정책 모기지 상품은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 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이게 지금 통합되는 겁니다.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30일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금리 상승기와 서민 실수층의 금리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드리면서 우대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향후 시중금리와 자금 상황, 가계부채 추이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다시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 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약 30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보통 정책 모기지 상품들이 대출 신청하면 한 30일 이후부터 대출이 실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똑같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신청 접수 가능일 1월 30일부터 한 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냐? 만약에 2월 중에 나 매매, 잔금을 치러야 돼서 담보대출이 필요한데 1월 30일인데 만약에 대출 신청일로부터 대출은 한 달 뒤인 2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대출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2월 달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냐?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열거되어 있냐면, 동기간 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1월 30일 이전에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론, 아까 보셨던 보금자리론 또는 이 적격대출이 있었죠. 이런 정책 모기지 상품을 1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하셔서 그 상품으로 대출을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1월 30일 이후면은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받지 못하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라. 기존 대출로. 그리고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 가능합니다. 자, 지금도 현재 디딤돌 대출 플러스 보금자리론 대출 이렇게 결합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 워낙 저금리이다 보니까 디딤돌 대출을 받고 모자른 부분을 보금자리론으로 받게 됩니다. 똑같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데, 일반 차주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생애 최초차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신혼가구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됐죠. 4억 원으로. 따라서 만약에 주택가격 5억 원이다. 그렇다면 70%가 나오죠. 일반 차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올 수 있지만 디딤돌에서는 2억 5천만 원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추가적으로 1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혼가구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죠. 그러면 주택가격 5억 원에 80% 생애 최초자라고 한다면 4억 원이 나올 수 있지만, 생애 최초자가 아닌 경우에는 3억 5천 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4억 원을 전액 다 받아볼 수 없다. 디딤돌에서만 총 3억 5천을 다 전액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결합해서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삼습니까?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 시세, KB 시세를 우선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로 적용합니다. 지금도 현행 분양가로 적용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분양가액이 적용되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양가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냐? 규제지역인 경우, 강남 3과 용산 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 또는 대출 실행일이 사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양가로 보지 않고 감정평가로만 기준 삼아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개인이 감정평가를 따로 받아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먼저 있는 경우, 우리 디딤돌 대출 받고 특례 보금자리론 봤죠? 그래서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허그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사만 인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을 우선적으로 보겠다. 다만 차주가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로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따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도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합니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상 따라서 특례 보금자리론은 받아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본권, 담보주택 이외에 분양권, 입주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원래는 원칙상 받아볼 수 없죠. 왜냐하면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권이 있고 또는 입주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2주택자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나오지가 않죠. 그렇지만 구입 용도에 한해서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에서는 대출이 나온다. 처분하는 조건. 근데 이제 뭐 분양권, 입주권을 처분할까요? 그러기는 쉽지가 않겠죠. 또 대출 실행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구입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 앞전에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 증빙을 해야 합니까? 소득 증빙 원래 필요 없습니다. 그죠? 소득 필요 없다. 소득 증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소득 증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DTI, DSR 적용 안 되고 DTI만 적용이 되는데 이 DTI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해서 충분한 대출 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 소득 증빙을 하면 더 유리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폐업 또는 실직, 휴직 중인 경우 소득 증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휴직자는 이런 기준으로 심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폐업했거나 실직이거나 휴직하고 있다. 대출 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개인회생 또는 신용 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원칙상 이렇게 신용정보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도 내가 아닌 배우자 이렇게 DTI를 지원받기 위한 또는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의 이런 이 소득 수준도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배우자가 만약에 이렇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런 신청이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또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법적으로 부부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자, 외국인도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원래 원칙상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국내 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 또는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 이런 분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거소 국내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소를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하다라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LTV 한도를 확대시켰습니다. 기존에는 70%인데 10% 정도 더 확대를 해서 80%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되죠. 규제 지역과 상관없이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그리고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에 금리가 다른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이 됩니까? 대출 신청 시점과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대출 기본금리가 더 낮은 금리로 책정이 된다.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신청일로 기준을 판단하고 있고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출 승인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겠다. 그 기준으로 보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점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주택가격 적용 판단 시점은 대출 승인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에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로 하락해서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택가격 적용 시 판단 시점은 대출 승인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로는 거치기간 없이 분할 상환 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거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면서 점진적으로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그런 방식이 체증식 방식입니다. 자,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 방식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 40세 미만 40년 대출 만기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체증식 상환 방식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 4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향후 나중에 미래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죠.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체증식 상환 방식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안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환 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총 3가지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거나 그리고 LTV 70%, DTI 60%의 금액 그리고 최대 한도 5억 원 중에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가장 작은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 대출은 아예 못 받고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잔액 수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이죠. 대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됩니까?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환 용도로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제외입니다. 자, 아울러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에 시중금리가 나중에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시중금리도 같이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타 대출로 대환 대출을 또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게 만약에 4% 받는다.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타 대출이 뭐 한 3%대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대환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질문사항의 답변들도 알아봤고 Q&A를 알아봤습니다. 무주택, 1주택, 일시적 2주택자 지금 내 집 마련 또는 갈아타기가 수월할 수 있는 지금 뭐 금리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대금리를 받으면 또 저금리로 우리가 충분히 갈아타기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좋은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내 집 마련 그리고 갈아타기 수월하게 하셨으면 합니다.